5학년 수학 2단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까지 배워보았는데요. 배운 것을 복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지식으로 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26쪽과 27쪽이었습니다.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미리 해결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스스로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5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공배수는 배수 중에 공통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보면 15, 30, 45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과 5의 공배수는 15, 30, 45, 최소 공배수는 15가 됩니다. (2번과 3번) 문제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2번은 4와 6의 배수를 채워 넣는 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28, 32, 36이고요. 6의 배수는 12, 18, 24, 30, 36, 42, 48, 54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공배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해보면 12와 24 그리고 36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12.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2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5일 때 두 수의 공배수를 작은 것부터 3개 써보세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부분에서도 배웠던 것인데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 3가지가 공배수가 될 것입니다. 15, 그 다음 30, 45가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21부터 40까지의 수 중에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를 모두 써보세요. 이러한 경우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모두 적어서 21부터 40 사이에 있는 것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찾은 후에 그 최소 공배수가 21부터 40까지 중에서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쓸 건데요. 2와 3의 배수 2, 4, 6, 8, 10 3의 배수 3, 6, 9, 12 중에서 첫 번째로 배수가 같은 곳은 여기 6입니다. 그래서 20일부터 40 사이에 6의 배수가 몇 개가 있나 생각해 보면 6, 4, 24, 6, 5, 30,
66에 36 이렇게 세 가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4, 30, 36이 됩니다. 6번은 연수가 설명하는 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이 수는 6과 10의 공배수야. 50보다 크고 80보다 작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과 10의 공배수를 먼저 찾아보면 6, 12, 18, 24, 30, 10, 20, 30 그래서 30이 최소 공배수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50보다 크고 80보다 작은 숫자는 30, 60, 90, 120 이 사이에서 찾아보면 6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1부터 50까지의 수를 차례대로 말하면서 다음 규칙으로 놀이를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지혜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6의 배수에서는 말하는 대신 손뼉을 칩니다. 9의 배수에서는 말하는 대신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동시에 제자리 뛰기를 해야 하는 수. 이건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입니다. 그래서 18이라는 수에서 가장 처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동시에 제자리 뛰기를 하게 되겠지요. 1부터 50 사이까지 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규칙으로 놀이를 했기 때문에 손뼉을 치면서 동시에 제자리 뛰기를 해야 하는 수는 18의 배수인데요. 36 그리고 하나 더 큰 배수를 찾으면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18과 36이 됩니다. 오늘 배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많이 비슷한데요. 오늘은 왜 최소 공배수가 되는지 그 의미까지 잘 생각해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40쪽입니다. 12와 20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최대 공약수 구할 때와 비슷하게 곱셈으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1과 12, 2와 6, 3과 4로 나타낼 수 있고요. 20은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1, 2, 4가 겹치는 부분이었는데요.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3 곱하기 4가 11을 의미하고 4 곱하기 5가 20을 의미하죠.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11을 가지고 있죠. 12의 20배, 20의 12배, 그리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위의 문제를 바탕으로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에서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에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와 20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3과 4가 만나서 12. 이 부분에 4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3과 4와 5 이렇게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12의 배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12에 5를 곱한 것이지요.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20의 배수입니까? 네, 그것도 맞지요. 20에 3을 곱한 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것은 한 번만 곱해주고 공통되지 않은 것들을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은 한 번만 써주고 나머지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써주면 최소 공배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눈으로 확인 후 한 단계씩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은 방금 우리가 해결한 방법이었고요. 방법 2는 거꾸로 나눗셈 또는 니은, 식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방법 1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는 3 곱하기 4, 20은 4 곱하기 5로 나누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0은 서로의 공배수인데요. 이 공배수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한 번만 적어주고 이런 식을 만들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방법 2번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거의 근사합니다. 12, 20을 써준 후 모양을 그려주고요. 4, 3, 12, 4, 5, 20.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여기는 최대 공약수였죠. 이 최대 공약수와 나머지 배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 부분들을 곱해주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그 결과 60이 되죠. 그래서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는 60이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이것만 또는 요 앞쪽에 나누어주는 수들만 곱했는데요. 최소 공배수는 다 풀고 난 결과 이 아래에 있는 이 요소들도 곱해주어야 공배수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5는 60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어 두고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시간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자신의 말로 설명을 잘 할 수 있었다면 최소 공배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말은 잘 하지 못하겠어 라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최소 공배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하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5는 62.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12는 3 곱하기 4, 20은 4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4를 한 번만 곱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곱해주는 식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결과 공통되는 4, 그리고 12에 있는 3, 20에 있는 5를 곱한 최소의 값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5는 60이라는 값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곱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2번 문제입니다. 30과 50을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30과 5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30은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5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50은 1 곱하기 50, 2 곱하기 25, 5 곱하기 10이 될 것입니다. 30과 5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면 30을 2 곱하기 15, 그리고 15를 다시 나누게 되네요. 그래서 3이 들어가고요. 50은 5 곱하기 10, 1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번에도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면 2 곱하기 5, 2랑 5라는 요소가 공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는 한 번만 써주고 3 곱하기 5를 해준 것이 아마도 최소 공배수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 2를 확인해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5, 2 곱하기 5 곱하기 5 부분에 2 곱하기 5를 음영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를 최소 공배수의 식으로 구했지요. 모두 곱해주면 150이 됩니다. 그리고 이 150은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되죠. 방법 2를 확인해 보면 30과 50의 공약수, 15와 25의 공약수로 차례대로 이렇게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식을 다시 한번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2를 비교해 볼 텐데요. 방법 1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는 150이 30과 50의 최소 공배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아까와 동일하게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라는 수는 30의 배수이기도 하고 50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반복되고 겹쳐져 있는 2 곱하기 5는 써주고 겹쳐지지 않는 두 수를 한 번씩만 써준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는 150은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글로 써서 해도 좋습니다. 방법 2를 이번에는 직접 써볼 텐데요. 30과 50의 공약수를 2로 먼저 나타낸 것은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2 곱하기 5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5를 먼저 쓰고 2를 써도 되고요. 2를 먼저 쓰고 5를 써도 좋습니다. 교과서에서는 2를 먼저 썼으니까 우리는 5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는 30과 50의 공약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 6에 30, 그 다음 10. 6과 10을 나누게 되는 수는 2가 되죠. 그래서 3과 5. 이 부분이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모든 부분을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10 곱하기 15는 150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이 부분을 공약수와 공약수로 했는데요. 이 두 개를 곱한 값인 최대 공약수로 한 번만 나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배운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복습하기 위해서 41쪽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덤벙덤벙 돼서 간단한 연산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주세요.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번은 곱셈식이었죠. 27은 3, 9, 27. 이 정도만 계산하고 다시 해봅시다. 그 다음에 63은 7, 9, 63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면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7. 겹치지 않는 부분 먼저 써주고요. 겹치는 숫자인 9를 써주면 21 곱하기 9, 189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27과 63을 나누는 방법이었죠. 3, 9, 27, 21, 그 다음 3, 3은 9, 3, 7에 21. 3과 7은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3 곱하기 3은 9를 나누어 쓴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의 값은 189가 되지요. 이 밖에도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배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공배수를 찾고 그 중에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숫자를 쓰는 과정은 용이하지 않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배운 두 가지 방식을 확실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동안 배웠던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익힘책 과제는 28쪽과 29쪽입니다. 익힘책 과제를 푸는 동안 연산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